안녕하세요. 잠실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최준일 강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아이들 이번에 공부하느라 아마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도 그에 맞게 굉장히 좀 힘들게 나왔습니다. 난이도 자체도 좀 높았을 거고요. 시간이 아마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의 시간 부족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2학기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문항 분석부터 해보자면요. 교과서와 부교재가 한 3대7, 4대6 요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교재 문제가 대부분 그냥 간단하게 숫자 변형 정도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마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이유는 저 부교재에서 나온 문제들이 만만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사실상 이제 풀이 방법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떠올려내기는 좀 전체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법한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아이들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으리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교재 문항 중에서도 숫자 변형을 넘어선 개념을 약간 틀어서 냈던 문제들이 10번, 23번 이렇게 세 가지 문항이 있는데요. 아마 이 세 가지가 아이들의 고득점 그리고 고등급을 가르는 포인트가 됐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세하게 아마 저 세 문제 정도는 좀 알아볼 텐데요. 그 세 문제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단원 분석부터 한번 해보자면 좀 특이합니다. 삼각함수에서 부교재 4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3문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전부 나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2, 23, 24 딱 3문제 있었는데 그게 모두 삼각함수의 활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는 삼각함수 쪽에서 아이들을 좀 변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수열이나 귀납법 쪽에서, 특히나 귀납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왔죠. 이 문제들이 녹록치 않은 문제들입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개념적인 변형을 한 문제도 있어서요. 이 문항들을 아이들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느냐가 이번 시험의 핵심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좀 고난도 변형 문제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요 10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제가 변별력 문항으로 뽑은 첫 번째 이유는 문제 번호입니다. 아니, 10번에서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도 좀 비슷했어요. 앞번호에서 되게 이제 변별하는 문제를 하나 냈었는데, 이번에도 아이들의 아마 시간을 좀 깎아먹고 좀 당황을 시키기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아니 뭐 똑같은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진 게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딱 하나의 포인트, 자세히 보시면 그 시그마가 적혀있는 부분에 올림포스 부교재 같은 경우는 그냥 1번에서 n번까지 더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기말고사 문제에는 1번부터 3n번까지 더하라. 자, 요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생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존의 올림포스 문제는 1번부터 n번까지 더한 값에서 1번부터 n-1번까지 더한 값을 빼주면, 즉 우리 굉장히 많이 하던 거죠. sn에서 sn-1을 빼면 일반항이 나온다라는 걸 활용해서 풀면 어느 정도 빠르게 아마 문제 해결이 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에서 3n번까지이기 때문에 이 식의 n-1을 대입해서 2를 빼주게 되면 A의 3n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3n-2번이랑 3n-1번이 둘 다, 세 개가 다 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조건이 조금 더 많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 윗끝과 아래끝이 다른 경우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면 아마 풀기 좀 어려웠을 문제인데요. 이걸 제가 정말 겨울방학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윗끝 아래끝이 다른 경우는 n-1을 집어넣었을 때 빼주면 값이 조금 다르게 나온다라는 걸 강조도 많이 했었고요. 제가 특히나 우리 아이들 올림포스 너무 많이 풀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숫자 변형 숙제는 거의 4번, 5번씩 내줬고요. 마지막 2주 동안에는 이런 느낌으로 개념을 살짝 틀어서 고급적으로 좀 변형을 했던 문제들을 마지막에 이제 수업 때 아이들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개념적인 변형을 다뤄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제 수업 때 개념적인 변형을 봤던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던 거구나 라는 걸 알고 바로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두 문제인데요. 이 두 문제는 삼각함수 문제인데 이거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봤을 때 그림도 비슷해 보이고 써져 있는 글씨도 잠깐 멈춰서 보시면은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약간의 조건, 길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조건 때문에 조금 더 돌아가서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24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주어져 있는 그림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저 부분의 길이들을 조금 더 구해가지고 계산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개념 변형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변형될 수 있고, 다른 각에 대한 코사인을 얼마든지 구해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들 충분히 강조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경향성을 한번 분석해 보자면요. 방금 부족이라고 말했죠. 시간이 아마 너무 부족했을 겁니다. 시간이 기본적인 부교재 문제들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난도인 문제들로 나왔었고요. 이런 식으로 변형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아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모든 문제를 다 외우라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꼭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문제만 다 외우면 100점이 가능한가? 당연히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심화 변형 문제들이 분명히 출제가 될 텐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꼭 일정한 시간 이상 확보를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알고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꼭 문제를 외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10번, 23번, 24번을 제외한 모든 문제들을 굉장히 빠르게 내가 외웠던 부교재 문제들이니까 바로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심화 변형 문제들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변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까지는 기존 부교재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씩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풀이 방법들을 어느 정도 숙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심화 변형 문제에서 등급이 결정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교재 교과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잠실여고 수업을 한 이래로 매번 강조했던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해나가야 한다. 근데 이게 기존의 양치기, 숫자 변형만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몇 주 전,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전부터 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 어떤 심화적인 변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 조교진들과 매일 정말 밤새서 정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화 변형 방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건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꼭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원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이 미적분원은 함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식을 어떻게 함수로 치환해서 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관점이라는 게요, 강사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관점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면 오히려 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의 강사에게 확실한 관점을 배워서 이걸 지속적으로 1년, 2년 끌고 나가는 게 결국 이 미적분 과목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정말 잘하기도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미적분 1이거든요. 그만큼 저는 함수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걸로 애초에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만큼은 서울대의 눈으로 보는 게 저는 정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우리 아이들 함수 완벽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관점 만들기에 치중할 거니까요. 여름방학 동안 관점을 딱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해서 부교재 문제들 깔끔하고 빠르게 풀어나가는 방식들을 배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기본 방식으로 푸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함수를 약간 틀어서 보고 기하적으로 보고 또는 여러 개의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도 보고 풀어서도 보고 이런 관점들을 통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연습하기에는 제가 좀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최단 시간 풀이들을 학습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부교재 문제들을 빠르게
쳐내고 개념적으로 변형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우리 아이들의 공부 방향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힘겨운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계산 과목 대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수 과목부터는 결국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수능에서 나올 법한 것들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1 과목에서도 제가 수능에 나올 법한, 그리고 애초에 부교재들이 다 모의고사 문제들이니까요. 이런 수능과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까지도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저를 믿고 한 번 더 맡겨주시면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잘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